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버전 2D, 2강, 기타, 작업 환경 및 선 그리기 기본 등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캐드 2023 버전에 대한 다양한 명령어 입력 및 선 그리기 기본 방식을 설명드리고요. 상태 표시에 대한 설명, 마우스 버튼 기능 설명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여기 기타 작업 환경 및 선 그리기 기본이라고 하는 요 명령 이제 요 작업을 진행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또 익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명령 입력 방식 중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명령어를 단축키를 입력하거나 이런 방식 등을 쓸 거고요. 그리고 정사각형 가로 세로 70, 70mm에 대한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선 그리기 방식으로요. 이때 그릴 때 좌표계라는 방식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긴 한데 이번 시간은 좌표계를 설명드릴 게 아니라 그냥 방향과 거리 방식으로 그냥 선을 그리겠습니다. 좌표계 거리 개념 없이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을 설명드릴 때 동적 입력을 켜고 극좌표 추적을 켜고 객체 스냅 추적을 켜고 객체 스냅을 켜고 이 방식을 좀 할 거고, 근데 직교 모드라는 게 또 있긴 한데요. 요거 쓸 때의 주의사항, 이런 주의 내용들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우리가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기 말씀드릴 때 정사각형 그릴 때 가로 세로 제가 70이라 그랬거든요. 예, 70 여기 밀리미터죠. 그래서 밀리미터 이 단위로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작업을 취소하거나 명령어 실행을 취소할 때의 어떤 방법들. 요거는 뭐 ESC 키보드상의 ESC 키를 뭐 버튼을 여기 누르면 되는 그런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할게요. 자, 캐드 들어오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캐드를 실행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 자,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심볼이 있고, 그죠? 여기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기 여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간단하게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 요거 한번 클릭하시죠. 이해됐죠? 요 버튼. 여기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도 됩니다만, 요거 그냥 누를게요. 여기 좀 빠르니까요. 자, 그럼 왼쪽 상단에 들어가셔서요.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하시죠.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템플릿은 요거 중간에 있는 요 템플릿 쓰겠습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ACAD DWT. 요게 DWT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여기 확장자명인데요. 이게 저는 보이게 했고요. 요게 사실은 어떤 템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확장자의 저장 이름이.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DWG로 이제 우리가 저장해서 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장되는 이름이 DWG만 있는 게 아니라요. DWT도 있고요. 그 다음에 DXF도 있고요. 어, 기타 등등 좀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DWG 요걸 이제 사용할 거예요. 어쨌든 저장된 어떤 기본 값은 DWT로 저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값을 불러오시면 이 값이 그대로 DWG로 땡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DWG로 어떤 우리가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기본으로 쓰려면 뭐 나중에 또 DWT 즉 요 템플릿 파일로 또 저장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할 거니까 우선은 DWT라고 되어 있는 요거 ACAD 요거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선택하시고 그냥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면 DWT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배경에 보면 여기 이제 모는 종이처럼 돼 있죠. 요건 이제 그리드라 불러요. 바둑판 형식으로. 여러분들은 요 바둑판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번거롭다고 혹은 이게 좀 방해하는 듯한 느낌으로 볼 수도 있죠. 저는 후자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리드 모드가 약간 방해하는 스타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드 모드, 요 모는 종이 형식을 좀 끄고 사용하겠습니다. 끄려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리드 모드라고 있거든요. 하단에 여기 그리드 모드 보이시죠? 예. 요 하단에 있는 요 그리드 모드를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게 꺼질 거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F7번이라고 돼 있죠. F7번. 요게 단축키고요. 요걸 누르면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뭐 동적 입력이라든지 극좌표 추적이라든지 뭐 객체 스냅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켜놓고 쓸 건데 얘들이 이미 좀 켜져 있긴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안 켜져 있으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얘들도 보면 단축키가 다 있고 요것도 하나의 다 버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우선 지금은 그리드 모드라고 하는 요거를 끄고 사용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꺼지고요. F7번 누르셔도 꺼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어, 우선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작업할 게
다양한 명령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입력을,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뭔가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면 정사각형 가로 세로 70mm의 선 이제 요걸 그릴 거거든요. 이 어떤 명령어, 즉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이제 여기 입력 방식에 여기 세 가지 입력 방식을 활용해서 정사각형 70과 70, 정사각형 70, 70mm에 대한 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요. 요 세 가지 명령 입력 방식을 이용해서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캐드로 오셔서, 자,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을 그냥 곧장 그리려면, 그죠? 사각형을 그리려면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죠? 예. 자, 왼쪽 상단에 가보면 여기 선 그리기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선 그리기. 물론 여기 보시면 사각형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죠? 이건 지금 안 쓰고요. 예, 안 쓰고 선 그리기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 그리기로 아까 사각형 그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리기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 70mm, 예, 70mm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자, 명령 입력 방식 중에 첫 번째 거, 요거 여기 있는 아이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명령 아이콘 요거를 클릭할 겁니다. 왼쪽 마우스로 여기 선 클릭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예.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우리 십자선의 약간 형태가 좀 바뀌고요. 하단에 명령 입력창이 라인 첫 번째 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개의치 말고 아무 데나 클릭하시죠. 우리 화면 정중앙에다가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실 텐데요. 자, 이거 클릭하기 전에 우리 마우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마우스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마우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이해되셨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요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 버튼 혹은 2번 버튼 혹은 휠 버튼이라고 하면 얘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요 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휠 돌아가는 휠을 얘기해요.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걸 한번 버튼을 누르고 손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버튼을 한번 클릭한다는 소리는 한번 버튼을 누르고 손을 띄는 거예요. 마우스 휠도 이게 버튼입니다. 버튼도 되고 이거 위아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클릭이 돼요. 예, 그거 이해해 주시고 휠을 돌리거나. 근데 요거 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고 나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좀 이동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한번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휠을 밀거나 당길 수도 있습니다. 꾹 눌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캐드 상에서는 펜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동 기능. 예, 그 기능도 있기는 한데요. 자, 그거 좀 유념하시고 마우스는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좀 일단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선 클릭해서 자,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죠. 아무데나 하나 클릭해주면 선이 하나 그려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상태나 저 상태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거는 일단은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하단에.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상태 표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선을 클릭을 했어요. 손을 띄세요.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고 자, 가로로 먼저 그릴 건데요. 밑줄. 그러니까 갖다 대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수평에 갖다 대니까 희한하게도 수평에 딱 붙죠. 요 느낌 혹시 오시나요? 이렇게 느낌이 딱 오죠. 예. 요 느낌이 오면 요 느낌에 요 색을 두고요. 그 키보드 상에 우리 숫자 70 있잖아요. 키보드 상에 숫자 패드 70이라고 주고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엔터. 뭔가 조그만하게 뭔가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놓고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요 상태 말고요.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놓고 70 주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이것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붙었을 때 70이라고 주고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놓고요. 밑으로도 놓고, 그죠? 여기 밑으로도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놓고 70이라고 주시고 엔터를 한번 치시죠. 네. 자, 근데 되게 사각형을 그린 것 같은 되게 작죠? 자,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휠을 이건 한번 당겨보세요. 휠을 민다는 소리는 굴리라는 소리예요. 휠을 위쪽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혹은 아래쪽으로 당긴다는 소리는 아래쪽으로 굴리라는 소리예요. 자, 휠은 중간에 2번 버튼입니다. 마우스의 중간 버튼. 휠을 중간으로 해서 미니까 확대가 되고, 휠을 중간에서 밑으로 미니까 돌리니까 축소가 되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확대죠. 확대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 아까 제가 이런 말 했나요? 펜 기능이 있다고. 휠을 꾹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펜 기능입니다. 되셨죠? 중앙은 은절히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작업이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명령어는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설명 중에 작업 취소 및 명령어 실행 취소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키보드상의 ESC 키. 키보드 중에 왼쪽에 위 꼭대기에 보시면, 왼쪽 위 꼭대기 보시면 ES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걔를 ESC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이 안 되거든 한 두세 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 창에 취소라는 말이 연거푸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령어가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취소한 상태에서도 마우스 휠을 밀거나 당기면 똑같이 먹힙니다. 마우스 휠을 밀거나 당기면 민다는 소리는 위쪽으로 굴리거나 당긴다는 소리는 아래쪽으로 굴리거나 그 다음에 휠을 꾹 누르거나 꾹 눌러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부부 기능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자, 가로 70, 세로 70의 정사각형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반듯하게 그려졌죠? 예, 맞죠? 자, 근데 이거 그릴 때 어떻게 명령을 실행했습니까?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 70, 70을 그리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단위가 70mm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일단 이건 조금 이따가 여기 단위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면서 할 거고요. 어쨌든 명령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렸다, 그죠? 그리고 좌표계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에 놓고 어떤 거리값을 주고 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낼 때는 작업 취소 혹은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ESC 버튼을 이제 눌렀다는 게 예,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캐드로 오셔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용한 단위가 70mm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밀리미터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70이라는 값을 얘를 그렸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한 단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번에는 상단에 있는 명령을 쓰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써서 자, 여기 보시면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어떤 단위를 썼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유니츠라고 하고요. 유니츠 되셨나요? 유니츠라고 하는 요 풀네임을 한번 써주십시오. 예, 유니츠 요 s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 나오셔야 돼요. 요까지 요 그림 나와야 되고 요 명칭 적어 주십시오. 유니츠 됐죠? 자, 유니츠라고 치시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면에 쓰고 있는 단위가 나옵니다. 봤더니 밀리미터 쓰고 있었군요. 그죠? 됐죠? 예, 밀리미터를 쓰고 있었네요. 사실은 캐드를 처음에 세팅할 때 설치를 하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밀리미터 이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기계든 자동차든 뭐 반도체든 그죠? 예, 그런 데는 다 밀리미터 단위를 공식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이 밀리미터라고 하는 그 영문의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예, 도면상에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도면에 표현할 때 나중에 치수로 70이라고만 쓰지 뒤에 밀리미터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른 단위를 썼을 경우에는 도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인치를 썼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특정 부분에 자, 그거 이런 특별한 게 아니고서는 그냥 우리는 70이면 70mm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예, 이건 좀 기계 제도에 관한 설명이고요. 캐드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밀리미터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니트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면 요거 밀리미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상 없죠? 예, 그러면 바꿀 건 없잖아요. 그냥 취소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니트, 밀리미터 단위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직접 명령을 썼다고 쳤다 그죠?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요. 약간 이 그림을 위쪽으로 밀어버리시죠. 다시 하얀 도화지 나오고요. 다시 우리가 선을 그릴 건데요. 유니츠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요걸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자, 유니츠라고 하는 요거를 다시 이건 이대로 두고 이제 설명됐고요. 다시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또 직접 써서 예, 직접 입력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우리가 또 작업을 할 겁니다. 방금은 아이콘 눌러가지고 라인을 선을 그린 거고요. 자, 마찬가지 정사각형 요거를 또 그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 방향과 거리 방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다시 캐드 오시고요. 자, 마우스 좀 밀고. 자, 이번에는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우리 한번 써볼까요? 라인. 됐습니까? 자,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바로 입력했어요. 입력했더니 요 밑에 또 그림이 하나 또 땡겨오죠? 이게 제일 가까이 왔죠. 그죠?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제일 위쪽에 뭔가가 위치가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지금 어떤 명령을 썼는 거를 우리 십자 여기 상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지난 시간에 여기 상태 표시줄에 보면 동적 입력을 요걸 버튼을 켜놔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동적 입력? 예.
이 버튼을 우리가 지금 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이 열려서 바로 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계속 쓰는 게 조금 바람직하겠네요. 일단은 거기까지. 어쨌든 지금은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썼어요. 그죠?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쓰고 지금 우린 작업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 놓고 엔터 한번 쳐보시죠. 엔터 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첫 점을 지정하래요. 그러니까 선 요거 클릭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왼쪽 마우스로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고요. 또 방향에 여기 방향에 수평의 방향에 딱 붙었을 때 놓고 70이라고 주고 엔터. 자, 요번에 위쪽 방향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뭔가 선이 하나 따라오죠. 그리고 딱 붙죠. 요 상황에 70. 희한하게도 직각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또 70. 얘도 한편으로 직각이 됐네요. 자, 그래 놓고 마지막에 놓고 여기도 이 방향에 놓고 70 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명령어 취소는 ES 시키죠. 키보드에 ES 시키를 몇 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식이 또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어떤 방식이라고요? 명령어를 직접, 즉 다 넣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자주 쓸, 그러니까 이 단축키를 저는 거의 한 99% 이상은 쓸 거예요. 99%. 99%는 좀 과한가요? 90% 이상은 요거 쓸 겁니다. 단축키. 자,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앞에 있는 이니셜이 뭔가요? L이죠. 그쵸? 이제 CAD의 단축키는 거의 다 이제 이니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L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단축키예요. 여기 L이라고 하는 게 단축키가 됩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다시 휠을 꾹 눌러서 위로 또 당겨내고요. 자, 이번에는 또 키보드 상에서 L 있죠? L. 라인에 L 한번 클릭해 보세요. L만 클릭했는데도 밑에 라인이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L만 클릭했는데도 라인이 나오네요. 아까와 똑같이. 그죠? 요번에 근데 괄호로 나오네요. 그런 특징. 어쨌든 이 L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단축키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있는 INE 이걸 다 안 써도 되는 게 편하다. 그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L 치고요.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지점이라고 또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클릭하고 방향으로 요 방향 수평으로 놓고 70 엔터. 또 위쪽에 수직으로 놓고 또 70 엔터. 자, 왼쪽으로 또 놓고 또 70 엔터. 자, 밑으로 놓고 70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ESC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입니까? 명령 아이콘 클릭, 명령어 직접, 그러니까 즉 다 집어넣는.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입력, 즉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선 그리기 방식으로 정사각형 그렸고, 기본 단위가 70mm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방향과 거리에 놓고 우리가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이 남았네요. 상태 표시줄. 아까 동적 입력은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 명령어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좀 편리한 기능인데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좌표계를 할 때 배우겠지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값을 세팅을 그러니까 상대 좌표 개념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는 어떤 기능도 하고 있어요. 상대 좌표로. 자, 지금 우리는 좌표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계로 선 그리기 할 때 그때 요거 동적 입력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것들을 쓸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선을 그릴 때 조금 좀 편하게 그리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그릴 때 그죠? 방금 선을 또 휠을 좀 밀어서요. 자, 이번엔 단축키 L이라고 치고요. 자, 클릭을 하고 여기 수평으로 갈 때 희한하게 이렇게 딱 붙어서 그 다음에 어떤 선이 조금 나는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나는 여기까지만 그리려고 여기 키보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는데 이런 선들이 쭉 생겨버리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 딱 붙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각도도 0도라고 해서 딱 붙어버리고. 그죠? 내가 어떤 세팅을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붙어버려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근데 볼게요. ESC 몇 번을 좀 누르시고요. 하단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다 ON 해서 쓴다고 했어요. 요 내용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상태 표시줄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하단에 볼게요. 자, 여기 동적 입력 요거 켜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극좌표 추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객체 여기 스냅 추적이라고 요거 하는 걸 요것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모드까지 요거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온 시켜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라인으로 요 사각형 그릴 때 우리가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저는 이걸 켜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걸 그릴 때 되게 편리했죠. 그죠? 편리했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인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AD 작업은 편하게 그려야 되는 게 사실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라고 하는 것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켜서 써야 되겠네까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고요. 그럼 요거 이제 일단 동적 입력은 빼고 요건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요거 세 가지가 어떤 기능이었는지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좀 마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하나를 끈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켠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라인으로 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L 엔터.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됐죠? 자, 이렇게 딱 붙죠? 희한하게 딱 붙는데 하단에 요 보이시면 하단에 일단 요거 극차표 추적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꺼보겠습니다. 요거를 오프 시켜볼게요. 오프. 끈다는 소리겠죠? 한번 꺼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꺼집니다. 자, 껐어요. 자,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용도, 용도가, 용도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가로로 갖다 달라 했더니, 딱 붙지가 않네요. 위쪽도요. 딱 붙지가 않네요. 붙지가 않네요. 우리는 그냥 수평선 하나 그리고 싶은데, 불편하다, 그죠? 자, 그래서 얘 기능은 이런 기능이에요. 극좌표 추적이라고 하고요. 네, 극좌표 추적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10번이고요. F10번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런 기능이에요. 선을 내가 한쪽 그 방향에 두면 그 방향에 대해서 딱딱 붙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그 점을 추적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0도, 뭐 나도 좀 각도를 배우겠지만 0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는 딱딱 쪼개지는 각도라서 90도로, 그죠? 90도로 각각 쪼개지는 각도죠. 이 각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딱 똑바로 놓는 어떤 기능을 좀 해줘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극좌표 추적을 좀 쓰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켜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 그럼 우린 켜야 되고요. 자, 그럼 똑바로 놓게 될 거예요. 그죠? 똑바로 나와졌죠? 0도 방향에. 자, 어쨌든 제가 70은 안 줬습니다만 일단 그렸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자, 지금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극차표 스냅 추적, 이거는 바로 자동 스냅이라고 하는 요건 지금 당장 안 들어올 거고, 그 옆에 있는 요것도 둘 다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여기 스냅 모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도 지금 당장에 눈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에 선을 완성할 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거 70이라고 하는 명령을 안 줬기 때문에 다시 선택을 하고 일단 저는 다시 지울 겁니다. 다시 라인 L 엔터 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수평에 놓고 70 엔터 주고요. 위쪽 방향으로도 또 70 엔터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도 70 엔터 주고 자, 우리가 통상 끝낼 때는 1억 방향에 놓고 70을 다시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 끝점에 갖다 대면 70 똑같잖아요. 여기 갖다 대면 사각형이 하나 생겨요.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명칭 끝점이라고 일단 생기네요. 그죠? 여기 사각형이 하나 생긴다. 그죠? 그럼 희한하게 갖다 댔더니 여기 사각형이 딱 멈춘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사각형에 한번 클릭해 보시죠. 똑같이 그려졌네요. 맞죠? 자, 이렇게 사각형에 딱 멈추게끔, 이 사각형이 표현해 주게끔 하는 기능이 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우리 하는 김에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려봅시다. 우리 사각형 되게 많이 그린다, 그죠? L 엔터, 아무데나 클릭, 가로 방향 놓고 70, 엔터. 자, 윗방향에 놓고 70, 엔터. 왼쪽 방향에 놓고 70, 엔터. 자, 이번엔 끝에는 70 주시 마시고, 요거 끝점 가서 클릭하자 그랬는데, 클릭하지 말고요. 요걸 한번 꺼볼게요, 요 끝에 거.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요 끝에 거 있죠? 요거 한번 꺼보세요. 끄고 갖다 대면 어떻게 됐든지. 멈추지 않죠? 그죠? 그죠? 특정한 어떤 지점을 표현해 주지 않죠. 사각형 표현이 안 뜨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지점을 표현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여기 끝점이 아니라 이 선 자체, 이 수평선 자체의 중간점을 클릭하거나 이 점에 어떤 클릭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되게 주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스냅 모드를 끄고 켜는 뭐 그런 기능인데요. 얘도 단축키는 F3번인데 얘를 켜주셔야지 어떤 특정 지점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혹은 한 번 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삼각형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이게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은 또 클릭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켜놓고 쓰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객체 스냅 F3번 단축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걸 켜놓고 쓰셔야 됩니다. 예, 요거 세팅하는 것도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선 그리기를 하면서 같이 할 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그죠? 예, 조금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선을 그리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할게요. 한 개 빠진 게 뭡니까? 한 개가 빠진 게 요거죠. 요거 하나 빠졌죠. 그죠? 요거 하나 빠졌죠. 명칭은 뭐였습니까? 요게. 예. 객체 스냅 추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객체 스냅 추적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사각형 그리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거 없이도 지금 사각형 그리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지금 그냥 이해만 하고 갈게요. 자, 자, 여기 지금 이 클릭한 상태인데요. 그죠? 자, 뭔가 이번엔 클릭을 하지 말고요. 요 끝점에 가서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니까 어떤 추적선이 뭔가 생기나요? 그 끝점에서 어떤 추적선이 생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중간점에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는 그냥 갖다 대는 걸 의미해요. 터치를 하고 갔더니 희한하게도 터치했더니 희한하게도 뭔가 추적선이 위아래로 뭔가 선이 하나 따라오죠. 그 지점에 마치 여기 딱 붙인 것처럼 맞죠? 이렇게 따라오는 기능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끄고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F10을 끄고 아까하고 같은 방법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지 말고 터치하고 당기니까 뭐 추적선이 생기지 않죠. 맞죠? 추적선이 생기지 않죠. 예, 그 기능입니다. 얘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이제 극좌표 추적선, 선을 그릴 때 추적선이 생겼다면 얘도 여기 지금 아까 어떤 특정 지점을 표현해 준다고 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추적선이 생기게 하는 기능인데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생기지 않죠. 예,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얘 또한 켜서 쓰는 게 나중을 봐서는 되게 편할 거 유용하다고 전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요거 동적 입력, 극좌표 추적, 그 다음에 객체 스냅 추적, 그 다음에 요거 스냅, 객체 스냅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요걸 다 ON 시켜서 사용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환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네 가지 켜서 쓰겠다는 거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ESC 좀 눌러놓고. 자, 그 다음에 선을 또 그릴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직교 모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오프 사용할 때 사용 주의라고 제가 써놨죠. 이 직교 모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직선을, 그러니까 어떤 직각으로 뭔가 선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릴 때 직각으로 그리는 게 편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직교 모드라고. 근데 우리는 쓰지 않을 겁니다만. 하단에 보시면요. 얘거든요. 자, 하단에 보시면 요걸 의미해요. 요 사이에. 얘를 의미해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직교 모드입니다. 직교 모드예요. 근데 지금 켜놓지 않았죠? 예, 맞아요. 켜놓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는 쓰지 않을 건데, 자, 근데 그래도 한번 지금 써보기는 할게요. 근데 요걸 왜 안 쓰는지는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요걸 켤게요. 요걸 켜는 순간, 클릭을 하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극좌표 추적 요게 꺼져요. 맞습니까? 요게 꺼졌죠? 요게 되게 편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선을 뭔가 0도 90도 어떤 면으로 수평하게 수직하게 그릴 때 딱딱 붙게 해주는 기능 아니었나요? 이렇게 딱딱 붙게 해주는 기능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라인 엔터 치시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놨더니 얘는 되게 편해요. 뭐 갖다 붙일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놓고 그냥 70 엔터. 자, 위쪽에 또 놓고 그냥 70 엔터. 왼쪽에 놓고 또 70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냥 클릭. 되게 편하다, 그죠? 그 다음에 ESC. 근데 편하네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직사각, 정사각, 어떤 수평 수직을 그릴 때는 굉장히 편한데요. 이걸 나중에 끄고 나서, 즉, 이제 이거 다 썼어. 이거 끄고 나서 엔터를 치고 다시 뭔가 어떤 작업을 이번엔 그냥 직교보드 안 쓰고 뭔가 선을 그려야 돼. 그러면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뭔가 어떤 특정한 선을 그리게 될 때는 편하게 그리는 우리가 원래 편하게 그렸던 어떤 추적선이 생기면서 딱딱 붙여주는 그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꺼져 버려요. 사라진 건 아니죠. 꺼져 버려요. 자동으로. 아까 보셨듯이. 이해됐죠? 무슨 말? 아까 보셨듯이 요 하단에 얘가 그냥 자동으로 꺼져 버렸었죠. 최초에. 요거 직교 모드를 클릭하고 나서는 바로 꺼져 버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꺼지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걸 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불편해서.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를 극좌표 추적 요걸 항상 켜서 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가지는 다 켜서 쓸 거라고. 자, 요걸 켜서 쓰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딱딱 붙이면 딱딱 붙여가지고 수직 수평 직각으로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릴 때 항상 직교 모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극좌표 추적 이걸 켜서 사용하겠다. 즉 네 가지. 네.
요거 네 가지를 반드시 켜서 사용하겠다가 이제 오늘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면서. 예. 작업 우리가 좀 많이 했나요? 휠을 밀거나 당겨 보시면 벌써 사각형 되게 많이 그렸다 그죠? 사각형은 이제 다 편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은 CAD 2023 버전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기타 작업 환경 하면서 선 그리기를 좀 기본적인 선 그리기를 설명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고 마우스 버튼이 어떤 기능인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정사각형 가로 세로 70, 70을 그릴 때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그죠? 그 중에 지금 제가 계속 쓴 건 마지막에 계속 쓴 건 단축키였죠. 그래서 단축키로 계속 선을 그릴 거고요. 앞으로도 물론 여기 풀네임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축키를 쓸 거고 근데 단축키가 다 있진 않고요. 단축키가 거의 99.99% 단축키인데 단축키가 없는 기능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명령 아이콘 버튼을 좀 클릭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태 표시줄에선 항상 요거 네 가지는 항상 ON 시켜서 쓰겠다는 거 설명드렸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는 적어도 기계 쪽 혹은 자동차 반대체 쪽에서는 우리 밀리미터 단위 그 단위 확인은 요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고 명령어 그 다음에 작업을 취소하거나 명령어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은 설명드렸죠. ESC 키 버튼 요 버튼을 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각형 그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